안녕하세요. 배경 지식을 강의하는 언더북 스탠더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과 인생에 대한 잠언을 들려주는 에세이 해민 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우리는 바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도, 길가의 나무들도, 밤하늘의 별도,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도 눈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무언가에 쫓기듯 살고 있는 삶, 스트레스의 연속인 삶,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는 삶, 스스로에게 못마땅해 하는 삶,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저자 해민 스님은 잠시 멈추어 하늘을 바라보면 진정한 사랑이 가득한 삶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한숨 쉬었다가요.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이가 떠나갈 때, 우리 그냥 쉬었다가요. 인생의 잠언을 들려주는 해민 스님의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잠언이란 경계잠, 바늘잠, 말씀언, 한마디로 바늘로 찌르는 말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입니다. 잠언은 아포리즘의 일종이죠. 아포리즘도 잠언과 같이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포리즘은 히포크라테스의 아포리즘의 첫머리에 나오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입니다. 참고로 기독교의 성경 구약성서 중 잠언이 있습니다. 구약성서 잠언은 기원전 250년경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구절을 중심으로 담겨있는 책이죠.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와 같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를 짧은 문장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민 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유를 가지고 유머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진중함이나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유머가 있을 때 삶이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겨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성실과 노력만을 따져왔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굳어있고 마음이 항상 급한 것입니다. 저자 해민 스님은 대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미국 유학길에 올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UC 버클리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공부하러 떠난 유학길에서 저자는 궁극적인 삶을 깨우치고자 종교학을 공부하며 UC 버클리 대학교 종교학 학사,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그는 고등학교 때 명상가이자 인도 철학자 지드 크리슈나무르티의 저서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읽고 종교와 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로부터의 혁명에서는 어떠한 계급, 국적, 종교 그리고 전통에도 얽매이지 말 것을 조언하며 진리는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찾아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강연을 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저서는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하던 저자 해민 스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자 해민 스님은 인도와 대한민국, 미국 등지에서 많은 불교계 스승들을 만나 공부를 하였고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면서 조계종 승려가 되었으며 2008년 경상북도 김천시 직지사에서 구족계를 받으며 비구 승려가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출가한 남성이 6개월 또는 1년 동안 행자 생활을 하며 스스로의 결심을 다짐한 뒤 사미 10개를 받으면 사미, 즉 예비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20세가 넘으면 250개,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보통 20세까지는 3위로 머물다가 만 20세가 되면 구족계를 받아 비구승려가 됩니다. 20세가 넘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 348개, 구족계를 받으면 여승, 비구니 승려가 되죠. 비구승, 비구승려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덕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사유재산을 모으지 않고 걸식하며 살아간다. 두 번째, 번뇌 망상을 깨뜨려 버린다. 세 번째, 탐욕과 분노와 무지로 불타고 있는 집에서 뛰쳐나와 해탈의 자리에 머무른다. 네 번째, 계율을 청정하게 지킨다. 다섯 번째, 외도와 악마를 두렵게 여긴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비구승려이자 영향력 있는 종교인으로 손꼽히는 저자 혜민 스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출간하며 7개월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문교양 단행본 중 최단기간 100만 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혼자서 도 닦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함께 행복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저자 혜민 스님의 트위터는 놀라운 속도로 리트윗되며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리안 3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제1장 휴식의 장, 제2장 관계의 장, 제3장 미래의 장, 제4장 인생의 장, 제5장 사랑의 장, 제6장 수행의 장, 제7장 열정의 장, 제8장 종교의 장, 총 8개의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혜민 스님이 이야기하는 삶의 지혜란 굳이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한 멈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간단한 진리에서부터 시작되죠. 나를 둘러싼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멈추고 나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바쁜 것인가? 세상이 바쁜 것인가? 이 지금 내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좋고 싫고 힘들고 괴로운 감정들의 원인은 내 안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심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듯이 세상을 보는 내 마음으로의 눈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그 마음 그대로 세상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쉬고 내 마음도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음 따로 세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탓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의 렌즈를 먼저 아름답게 닦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프라이팬에 묻은 음식 찌꺼기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물을 붓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아픈 상처를 억지로 떼어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의 프라이팬에 시간이라는 물을 붓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어느덧 떨어져 나갑니다. 몸 안에 독소가 쌓이는 것처럼 마음속에서도 고통, 미움, 절망, 슬픔이 쌓이면 독소 같은 응어리가 생겨 마음의 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몸이든 마음이든 비우면 시원하고 편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되 열심히 하는 기분에 빠지지 마세요. 일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기분에 도취가 되면 폰만 살고 실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은 늘 공부할 때는 검은 고 줄 고르듯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 일을 맡아 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잘해보려는 생각으로 강한 열정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맛에만 빠져들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도덕적인 문제를 무시하며 내가 열심히 하는 맛에만 빠져든다면 그 일은 목표한 대로 잘 할 수가 없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 해민스님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트위터를 시작한 이후 많은 젊은 친구들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잘 풀리지 않는 연애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 가족들과의 불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취업 문제, 그리고 화, 짜증, 서운함, 미움 등의 불필요한 감정들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지 등 많은 질문을 받으며 그들이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절반의 성공을 이룬 셈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감정이 올라왔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힘들어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챈 것 그 자체가 대단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해민 스님이 말하는 핵심은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뿐 그 마음 상태를 이해하거나 친해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민 스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라. 그저 마음과 친해져서 그 마음을 조용히 지켜봐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해민 스님은 성경 마태복음 7장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을 한 번 더 살피라는 이 성경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부처님의 인과법과 같은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자 해민 스님은 승려이지만 이처럼 성경 말씀 가운데 좋은 구절들을 삶의 이정표로 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학문으로서만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닌 부처님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에 마음으로 공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라도 수긍하는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결국 특정 종교의 울타리에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인종, 가치관을 뛰어넘어 진정한 인생의 잠언을 들려주는 에세이, 편안하고 따뜻한 소통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남겨준 에세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관계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마음과 인생에 대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특별한 시간들보다 평범한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은행에서 순번표를 뽑아 기다리고,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길 또 기다리고,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면 문자를 보내고, 결국 이 평범한 시간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번지점프를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냥 뛰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뛰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냥 뛰십시오. 인생은 짜장면과도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짜장면 먹는 모습을 보면 참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시켜서 먹어보면 맛이 그저 그래요. 지금 내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해도 막상 그 삶을 살아보면 그 안에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 남이 먹는 짜장면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바빠서 항상 쫓기는 것 같을 때 우리 잠시 멈추어요. 단 1분이라도 잠시 멈추어요. 삶을 현재에 정지시켜 놓고 잠시 깊게 숨을 내쉬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여요. 내 생각이, 내 아픔이, 내 관계가 멈추면 비로소 내 주변이 또 비로소 보여요. 나를 항상 도와주는 가족과 동료의 얼굴들, 매일 지나치지만 볼 수 없었던 거리의 풍경들, 들어도 잘 들리지 않았던 상대방의 이야기,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잠시 쉬면 내 안팎의 전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요. 잠깐 멈추어 쉬어갈 수 있는 해민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필독도서, 권장도서, 추천도서를 더 재미있게, 더 쉽게 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언더북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더 넓은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배경 지식을 통한 책 읽기 15분 배경 지식 강의 언더북이었습니다.